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277명의 신규 확진자 중 24명은 수도권발 교회 집회 참여자인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금일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도내에서 평균 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25일 0시 기준 총 277명의 확진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18명, 광화문 집회 4명, 우리제일교회 2명 등 총 24명이 수도권발 감염인 것입니다. 이에 양 지사는 대부분의 감염이 종교시설로부터 발생한 만큼 도내 403개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 집합 제한 권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행사 및 모임을 금지합니다. 또한 수도권 교회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차단과 예방을 위해서는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가 필요한 만큼 검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18일 발령한 서울 교회 및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개인 접촉 금지 명령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날인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전역에 적용됩니다. 집합 제한과 운영 제한 행정명령은 도내 국가지정 고위험 12개 업종 3,525개 시설, 도지정 중위험 6개 업종 252개 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개소가 대상입니다. 방문 판매와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71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도와 시군 공공시설은 운영 제한 명령을, 도청사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지사는 수도권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자제 등 강화된 조치에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분명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이 선제적인 행정명령을 포함한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당진시가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검사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공공건축팀 총괄계획과의 전문적 자문을 받아 감염병 의심 환자와 일반 진료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를 건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주차장에 약 160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평상시에는 결핵, 홍역 등 감염병 의심자 진료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전국 59곳, 충남 6곳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지역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를 뚫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국 소비자 패턴 변화와 물류, 유통 다양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충남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2억 7,20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실제 중국과 대만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국가는 면역력 증진과 관련한 인삼음료와 분유 등 기능성 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삼음료의 경우 지난해 1,16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올해는 1,627만 달러로 40%가량 늘었습니다. 또 분유의 경우 지난해 4만 1,000달러 수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446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가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이규식 충남 서천군 보건수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예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서천군은 원예 농산물 생산량이 적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규식 보건수는 원예 농산물이 적더라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4일 군청대 회의실에서 이규식 보건수와 박형준 농협 서천군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와 박명수 군 농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예산업실무협의회가 모여 원예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규식 보건수는 벼 생산량에 비해 원예작물 생산량이 적어 다소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원예 농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작 중심의 그런 공업을 하다 보니 원예 산업은 그동안 조금 저희들이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예 농산물은 적더라도 작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작지만 작은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기준 서천 지역 총 경지 면적은 13,270헥타르로 그중 논면적은 1,611헥타르, 80%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에 반해 서천 지역 원예 농산물 재배 면적은 2018년 기준 992.7헥타르로 총 경지 면적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천 지역 원예 농산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10대 품목 가운데 수박, 블루베리, 토마토 등 과실류 3개 품목과 고추, 마늘, 풋고추, 쪽파, 생강, 밤, 단감 등 채소류 7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추의 면적이 137.4헥타르로 가장 넓고 생산액도 22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 마늘 62.7헥타르, 88억 9천만 원, 풋고추 27.6헥타르, 40억 9천만 원 순입니다. 산지 유통의 경우 개별 출하가 84%로 이루어져 생산자가 아닌 도매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형식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분산된 생산, 유통, 수급을 단일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은 지난달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농협조합장과 경제사업 관련 실무자, 품목별 농업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며 서천군 통합마케팅 조직 추진 방향과 전략 품목 육성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관내 6개 농협 가운데 서서천 농협을 제외한 5개 농협이 통합마케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 프리지아, 오이, 쪽파 등 15개 전략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군은 서천군 원예산업 통합마케팅을 위한 조직 선정 방법, 경쟁력에 따른 전략 품목 선정, 산지 유통시설과 관련한 통합 APC 운영과 관련해 지역 여건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천군이 원예산업 종합계획 5개년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와 통합마케팅 조직, 참여농가에 대해 유통시설 지원,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산지 저온시설,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운영 사업, 저온 수송 차량 등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S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300석 규모의 문화공연장 기벌포 복합문화센터가 신설됩니다. 오는 2022년 내 건립될 문화센터는 인근 기벌포 영화관, 문화예술 창작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 이용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대와 식물들이 드넓게 펼쳐진 이곳에 300석 규모의 문화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1년 중순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2월 안으로 준공될 장항읍의 문화공연장 기볼포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장항에 이제 그 공연장이랑 이제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장항 그 은민들이 조금 더 이제 활용도 높은 시설물을 지금은 건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도비 32억, 군 40억으로 총 73억여 원입니다. 기볼포 복합문화센터는 약 1,454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로 30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볼포 영화관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군에 따르면 문화센터 내 공연을 위한 장소 대여는 유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장료에 대한 사안은 협의 중입니다. 장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기볼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식에 공연 혜택 기회가 생겨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항에 살면서 그 공연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문화적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참 장항 주민으로서 많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천구는 앞서 준공한 기볼포 영화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이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볼포 복합문화센터까지 건립해 주민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기볼포 복합문화센터 외부에 쉼터 등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공연 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수출입 전문기업 SI피플 글로벌이 충남 서천군 장항 국가산업단지에 화장품, 손소독제 공장을 신설합니다. 지난 21일 서천군은 SI피플 글로벌과 장항 국가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SI피플 글로벌은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에 12,00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 100억 원을 투자해 화장품과 손소독제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신설에 따른 고용 인원은 37명으로 예상됩니다. SR피플 글로벌은 인도에서 15,000톤의 주정발효 에탄올을 수입하는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장항 국가산단 투자를 계기로 에탄올을 이용한 겔 타입 소독제, 티슈, 분사용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자체 생산해 80% 이상을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따라 충남 서천군이 9월 6일까지 2주간 경로당 등 지역 408개 복지시설 임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난 21일 서천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평균 3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복지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관내 경로당 337개소, 어린이집 22개소, 지역 아동센터 11개소, 노인대학 7개소, 돌봄센터 3개소 등입니다. 서천군은 아동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맞벌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36개소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 활성화 방식으로 서천군 관광 홍보 영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제작에 들어간 서천군 관광 홍보 영상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국문을 비롯한 영문, 일문, 중문 등 4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홍보 영상은 총 31편으로 총괄본 1편과 총괄본을 연인, 가족, 노부부 편으로 나눈 편집본 3편, 서천 구경과 구미, 구품 각 1편, 이색체험 향미여행, 축제 등 테마여행 10편, VR 영상 2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VR 이동 영상의 경우 1인칭 시점으로 시선과 마우스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360도 항공 VR 촬영과 워킹 VR 촬영으로 진행해 일반 영상보다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은 서천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영상을 추가 보완한 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앞으로 진행할 각종 행사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충남 서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회 한국중고역도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격 취소됐습니다. 서천군과 충남역도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중고역도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부 역도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천구는 최근 전국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고 무증상 감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인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산보건지소와 함께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한산사랑 고쳐드림팀을 구성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올해 취약계층 10가구를 선정해 무선전 등 스위치 설치, 문 수리, 방충망 교체, 보일러 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21일 긴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안전한 여름을 위한 폭염 대비 구급대 자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유 중인 7대의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전해질 용액, 정맥주사 세트 등을 확보하고 온열질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펌뷸런스를 예비 출동대로 편성해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국립생태원은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 가시연이 국립생태원 야외전시구역 수생식물원에서 꽃을 피웠다고 밝혔습니다. 가시연은 한해살이 풀로 낮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이 되면 꽃봉오리를 오므리고 물속으로 잠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